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HLB 주주님들, 이 HLB 같은 경우 금일 추가 보완 사항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. 과연 이 문제가 사실일지 아닐지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F데이와 이 CMC 미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,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LB의 주가의 흐름은 우리가 이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들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고, 현재 이 기업의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CRL 원인과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는 것처럼 금일 이 HLB가 FDA와 공장 실사 보완을 위한 미팅이 완료가 됐고, 추가 보완 사항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 FDA에서 CMC 실사에 대한 문제가 지적을 했죠. 여기서 항서 제약 측이 잘 처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폼 483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제 지적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항서 제약이 추가로 제출할 사료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이 FDA가 BLA라는 이제 재신청 서류, 이제 FDA에서 불허가가 나온 만큼 여기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서류 자체를 신청하면 되는데, 이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CMC 실사 문제 없었고 항서제약 측 잘 처리를 했고, 추가로 보완할 자료는 없다. 재심사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언제든 제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, 이 기간이 2개월, 짧게는 2개월, 길게는 6개월까지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재차 반영이 되고 여전히 주가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이제 OS 데이터가 21.1개월에서 23.8개월로 연장된 만큼 이 수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자체가 좋게 나왔잖아요. 그만큼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의심이 되냐 하면은, 네, FDA에서 불발이 나왔을 때 이제 진양곤 회장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첫 번째 바로 CMC 실사 문제. 우리 측이 문제는 아니고 항서제약의 이런 공장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부각됐다라는 것과,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인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CMC 실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추가로 보완할 것도 없고 잘 해결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다라는 거죠. 그 이유가 기존 CRL 같은 경우 이 원인 공개 정확도가 3%밖에 안 됩니다.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CRL을 공고받으면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.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CRL을 발부받았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 CMC 실사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쵸? 기존에 이 CMC 실사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여기서 미팅을 다시 했는데 문제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손쉽게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CRR을 받은 실제 이유와 언론에서 공개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 100% 매치한 경우는 3%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이 정확할지 안 할지,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대감은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추가적으로 이 백인에 대한 이 데이터 문제인데,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,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좀 과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. 네, 임상 사이트 중에 백인 비율이 높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원으로 실사를 갈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죠. 그만큼 현재 정쟁 중에 있어서 이 데이터 자체를 쌓기가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임상을 진행을 했는지, 왜 진행했을까? 왜 미국도 있잖아요. 미국에도 이 백인들 많은데, 그리고 또 호주에도 백인들 있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임상을 진행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쵸?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?
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모집된 환자를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데 기존 이 1월 죄송합니다. 이제 HCC 임상의 경우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FDA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원을 실사를 가려고 했던 이유조차도 이는 반대로 말하면 미국과 유럽에 있는 병원에서는 환자 모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데이터 자체를 여전히 쌓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왜 과연 안 됐을까? 이 부분도 우리가 의심을 해본다면 기존에 이제 로슈의 면역 항암제인 이제 티센트릭과 그리고 아바스틴의 병용요법이 이 진작에 승인을 받고 이미 표준 치료제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세포암에 걸린다고 하면은 이 로슈의 약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. 칼날립 주마과 그리고 리보셀라닙이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직 이 FDA 승인에 있어서 불발이 또 나오고 여기 있어서 이제 과거에도 리보셀라닙 같은 경우 좋은 움직임을 좀 FAI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가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.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HLB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도 이 리보설라닙의 6천억, 칼라닙 주막 1조 6천억 지난해 중국 매출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HLB의 매출폭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딱 알 수 있죠.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커져가기만 하고 매출액은 그렇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았고 분기 매출을 봐도 우리가 손쉽게 이 부분이 좀 진실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과거에도 이제 최근이죠. 이 FDA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좀 실사 문제를 크게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 만큼 저는 좀 의심되는 구간들이 많다라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하지만 현재 이 차트상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수급 자체도 지속적으로 터져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HLB가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이 모멘텀조차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지 실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그렇죠? 왜냐 아직 FDA 승인에 대한 이 허가 문제도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될 거다 이제 가능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부각되니까 현재 기대감으로 반영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만 이 수급 자체가 원만하게 터져준 만큼 추가적으로 이런 움직임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의 지지 라인 크게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딱 이 구간까지 주가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 구간의 매물대 라인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하고 오늘 안착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흐름들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하지만 그 다음 이 저항대인 이 구간 보이시죠? 이 구간이 이제 장기평선과 중기평선 만나는 지점과 그리고 매물이 겹쳐있는 이 라인인 만큼 추가적으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방 압력이 다시 한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 구간 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에 있어서 앞으로의 여러 흐름들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금일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매수세로 돌아섰고 수급 자체가 원활하게 터져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HLB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크게 반영됐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이 HLB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